네, 181명을 태운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담벼락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네,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179명이 숨졌습니다. 사회부 신기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지금 너무도 안타까운 참사 소식에 정말 마음이 아픈데 사고 발생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개요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가 어제 무안공항으로 착륙을 하던 중에 활주로 끝 지점에서 공항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한 건입니다. 여객기는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1차 착륙을 시도했지만 정상적인 착륙이 어려워서 다시 고도를 높였습니다. 이후 비상 착륙의 일종인 동체 착륙을 시도했는데요. 비행기가 몸통으로 활주로에 착륙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감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벽 방향으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정상 착륙이 왜 어려웠는지 따져보고 있는데요. 사고 난 여객기는 접이식 랜딩 기어를 사용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작동하지 않은 게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여객기가 1번 활주로에 착륙하기 직전에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을 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한 내용 토대로 시간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고가 난 여객기는 어제 오전 8시 54분에 처음으로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다시 이륙했습니다. 이걸 복행이라고 하는데요. 3분 뒤인 8시 57분에 관제탑으로부터 조류가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2분 뒤에는 조종사가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 요청을 했고요. 그로부터 4분 뒤인 9시 3분쯤에 최종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왜 복행을 했는지 의문이 남는데요. 국토부는 아직 조류 충돌로 인해서 조종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정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 미작동과 조류 충돌 등이 사고 원인으로 우선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여객기 지금 보잉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여객기의 좀 정확한 기종이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에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난 여객기는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800 기종입니다. 기령은 15년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오래됐다고는 보기 힘든 기간입니다. 예. 국토부 브리핑에서 여객기의 기장과 부기장 관련한 정보도 제공됐습니다. 기장은 기장 직책을 맡은 게 2019년 3월이라고 하고 비행 시간은 6,823시간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부기장은 1,650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고 부기장을 맡은 건 작년 2월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객기가 꼬리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됐고 또 충돌 때문에 폭발까지 일어나면서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시 승무원 6명과 승객 175명, 도합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179명이 사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별로 분류하면 각각 남성이 84명, 여성이 85명이고 확인 중인 인원은 10명입니다. 조금 전인 새벽 2시 반 기준으로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133명인데요. 구조된 인원은 2명입니다. 30대 남성 승무원 1명과 20대 여성 승무원 1명인데요. 이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여객기 꼬리 쪽에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 구조된 승무원들의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구조된 남성 승무원이 이송된 이대 서울병원에서 네. 어제 저녁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흉추와 늑골 등이 골절됐는데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남성 승무원은 깨어보니까 구조돼 있더라 이 정도의 말을 의료진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병원 측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내리고 사고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승무원도 머리 등을 다쳤는데 갑자기 폭발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여객기가 추락하는 것 같았다고 의료진에게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들이 앞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사망자 신원 확인은 아직 진행 중이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망자 179명 가운데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사람들은 133명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지문이나 DNA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문 채취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유가족과의 DNA 대조를 통해서 신원 확인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에 브리핑을 열고 사망자들 DNA는 모두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DNA 대조를 통해서 최종 확인까지 절차를 거쳐야 신원 확인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 무안공항이다 보니 아무래도 여객기 탑승객 대부분이 좀 광주 주민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민들이 네. 대부분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민이 76명, 다른 지역 주민과 태국인 등이 18명이고 승무원은 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자도 있었는데요. 전남교육청 소속이 5명, 화순군 소속이 3명이고 공직자는 전체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도 3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전남교육청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추가 학생이나 교직원 탑승자는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현장 수습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사망자 수습은 일단 마무리가 됐지만 다른 현장 수습 작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신분증 같은 유류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소방은 대원들을 3개 조로 나눠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수습은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후 관계 기관들의 합동 감식도 진행될 예정인데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고 소식을 접하고 어제 오전 9시 50분쯤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을 바로 가동했고요. 네. 최 대행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등 관계 기관장들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에 무안공항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현장을 살폈고요. 참사가 발생한 무안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피해 복구 비용의 절반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기재부는 사고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서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산 투입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 사고가 난 여객기가 제주항공 소유인데 이 항공사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이사는 어제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원인을 불문하고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유가족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항공사 측은 사고가 난 여객기에 사고 이력이 전혀 없었고 정기적인 정비 결과에서도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의 장영신 회장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밝히고 또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네, 앞으로 사고 원인 등을 좀 정확히 규명해야 할 텐데 경찰은 또 수사본부를 지금 구성을 했죠? 네, 맞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어제 바로 2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사고 수습과 신속한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맡는데요. 네.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과학수사요원과 검시조사관 131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발생한 무안 지역의 가포 비상을, 인접한 한평과 목포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해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네, 검찰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광주지검은 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신속한 피해자와 유족 지원 그리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지금 미국도 같이 참여를 해서 조사를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한국 항공당국의 조사를 돕기 위해 미국의 조사팀을 이끌고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항공뿐만 아니라 해양, 철도 사고 등 민간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미 연방정부 소속의 독립기관인데요. 이번 조사팀에는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과 미 연방항공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네, 항공기 사고 진실 규명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관계 당국이 풀어야 할 의문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사고는 항공기가 처음 착륙을 시도하다가 다시 이륙하는 복행을 했는데 우선 이 이유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보 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고는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발생을 한 거로 보이는데요. 랜딩 기어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통상적으로 엔진 고장과 랜딩 기어 미작동이 관련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랜딩 기어 외에 기체에 어떤 부분들의 이상이 생겼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행 과정과 관련해서는 동체 착륙을 하기 전에 보통 공항과 교신에서 충분히 안전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공항과 관련해서는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사고 충격을 더 키운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이런 의문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비행 기록 장치나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다시피 음성 기록 장치 등 이런 비행 기록 분석이 좀 필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난 사고인 만큼 비행 기록 장치를 정밀하게 분석해야만 의문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항공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 끝부분이 아닌 중간 부분부터 착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한 교신 내용의 분석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류 이동과 관련해 관제탑에 알림도 있었던 만큼 조류 퇴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요.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비행 기록 장치가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전의 항공기 사고 사례들을 함께 고려하면 조사에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국토부는 항공기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가 분석이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정밀 분석을 해야 하고 또 사고 원인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신기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